대치동에서 20년을 계셨던 우리 소장님이 지금은 사실 서울에 안 사신다면서요, 네. 그죠? 지금 오늘도 증평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배경이. 저는 사실은 대치동에 있으면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학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반 이상이 엎어져 있거나 게임에 굉장히 막 몰입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점점 자연과의 아이들이 교감이 없는 거죠. 콘크리트 학교에 갔다가 콘크리트 학원에 갔다가 콘크리트 아파트에 돌아와서 사는 이런 삶 가운데 아이들이 점점 저는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비화된다. 좀비화. 거의 눈에 초점이 없다. 이런 부분이 제가 한 사교육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그 강도가 점점 좀 세지는 거죠. 멍해지는 정도라든지.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유초등 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에너지도 하고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길러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뜻 있는 부모님들하고 제가 자연 출산, 자연 육아 그런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정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12살 이전까지는 자연 속에서 오감을 열어주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기르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누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소장님 12살이 애들이 넘으면 네. 다시 인서울 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인지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중에 대학 가거나 그런 시대 되면 10년, 20년 후인데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이 계산하고 암기하는 걸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능을 더 강하게 길러주는 게 제 교육의 사실은 목표고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가 좀 인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옵션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같은 데서는 의대하고 교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 현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쿼터를 쉽게 줄이지는 못할 거예요. 저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한 200위권 학교 거기 가서 좀 공부를 하게 하는 방식.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양적 선행, 문제집 푸는 선행보다는 저는 몰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초, 중까지는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몰입 독서 경험 좀 더 갖게 하면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는 저 같은 20년 입시를 해본 입장에서는 짧고 굵게. 또 소장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대학을 어디 보낼지 고민하는 부모보다는 좀 더 통 크게 자녀의 30대, 40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걸 목표하는 부모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20대 명문대 혹은 인서울 탑10, 탑30이 이렇게 하면 길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은 상위 15%.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5레이가 나와요. 국영수 5레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냉정하게 말해서 그 5레이가 나온 애들의 반이 아까 15% 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실 공부몰이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4년제 대학 정원이 31만이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미 있는 정규직 일자리나 자기가 좋아하는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은 7만에서 1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공장으로 보내면 청년 실업 완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안 가죠, 근데 우리 하나나 둘, 그다음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키운 아이들을 공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냥 아르바이트 하다가 또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많이 준비한다고 그래요.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경쟁률이 100대 1, 150대 1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근데 왜 그럼 공무원에만 매달리느냐? 제가 우리 제자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럼 좀 하다가 안 되면 네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해보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제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원 가고 문제집 풀어본 거 말고는 해본 게 없다고. 그렇겠어요. 저는 이걸 학원 낭인화라고 보거든요. 문제집 풀어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 상위 15%에서 20%, 나머지 80%는 다 학원 낭인화를 지금 만드는 지금 현상이니까 또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30%대로 해서 인서울의 어떤 인문대 정도를 보냈다. 솔직히 얘기해서 탑 30에서 50위권의 인문사회대를 나오면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범대 취업 비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사범대도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인원들을 사실 취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제 주변에도 강남 키즈로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명문학군에서 자사고까지 그렇게 해서 광역자사고까지 보냈는데
재수에서 탑 30이 문과를 갔어. 코로나 1, 2학번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주변에 우리 지금 자녀 같은 건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래요. 휴학하고 겠다는 그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뭐 하냐? 대부분 보면 아버님이 하시는 일 좀 배우거나 아니면 또 몇몇 자녀들은 뭐 주식을 하거나 뭐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경제 공부를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지금 이 전공을 해가지고 뭐 사회 나와서는 어차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또 바람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게 사실은 저는 이거를 독일 교육은 그걸 해주고 있잖아요. 대학을 가는 인원은 전체 고등학생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70에서 80%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선진국의 대학 진학률은 30-40%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라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힘든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대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는 것보다 30-40대 경제적 자유인이 돼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목표를 갖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부모들의 시각은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됩니까? 우선은 아이 공부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저는 공교육만 시키기를 권하거든요. 사교육비를 줄여야 돼. 지금 대부분 사교육비하고 거주비용 담당하느라고 이 종잣돈이 생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이 좀 공부가 아니다 싶은 학생들은 너무 그냥 막 그 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비용을 세이브 해놔서 아이가 진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그러면 뭐 편입도 있고 유학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그게 공부 쪽이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 아이가 경제적으로 그런 신세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소장님을 이 학군에 특화된 분으로 저희가 모시긴 했는데 사실은 다른 분야에 관한 저술과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한 5년간 부동산에서도 뭐 교통이면 교통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게 학군 전문가로 했죠. 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육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학교가 왜 이 학교들을 모이는지 어떤 뭐 학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학군 좋으면 무조건 그냥 그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 오르는 거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분야를 한번 제가 잘 접목을 시켜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만의 니치 마켓을 사실 찾은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또 우리 아이들 진로 지도의 하나의 그 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기,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학교 때 나는 학군 전문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길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학군 강의랑 같이 패키지로 하는 강의들이 유대인 자녀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보다 공부 그런 유대인 자녀교육 같은 경우는 안식일 같은 거를 좀 많이 지키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해 떨어지고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이제 안식일로 지내는데 이때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뭐 하냐? 금요일날 저녁에 같이 그 가족들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또 밥 먹고 이야기하고 걸어서 회당 갔다 오고 또 점심때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부모 자녀 간에 굉장히 많은 소통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 뭐 5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 텍스트 우리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계속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언어적인 능력도 길러주고 표현적인 능력도 길러주고 내가 왜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회복 탄력성 검사라고 제가 우리 상담할 때마다 아이들 해보고 그러면 명문학군에 있는 아이들이 뭐 한국인 평균이 한 19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160, 150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나는 뭐 잘하는 게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해빙과 두잉의 기초를 둔 자존감을 세우려면 계속 비교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그럼 자존감 있는 사람은 전교 1등과 제일 부자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존감을 사실 심어주냐면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게 그거거든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니들이 공부를 못해도 너는 그 있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야.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아이들이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을 갖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고, 또 유태인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자성과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왜 공부하니? 왜 사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살고 공부한다고 해요. 그 히브리어로 티쿤 올라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물어보죠. 그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 오늘 뭐 했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자선을 해요. 그 자선한 돈을 모아가지고 뭐 기부를 한다든지 더 의미 있는 데 쓴다든지, 그 다음에 12살, 13살 때 뭐 성인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인식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도 기부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또 유대인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사실은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하고 나눔에 기초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구나. 이런 어떤 자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지금 유대인 교육이나 아니면 제가 말하는 가정중심 교육 같이 실천하는 가정 중에서 하나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실천해 보는 게 뭐냐면, 아이 생일 때마다 생일 잔치를 조촐하게 하고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좀 어려운 지역, 그 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 그 인연이 돼 있는 단체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이 생일 잔치를 하나 해주게 해요. 케이크를 하나 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의 생일 잔치요? 네, 우리 그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한테 우리 인연이 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 이름으로 케이크를 하나 사게 하고, 그 가난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또 선물을 하나씩 나눠줘서,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 때문에 케이크도 먹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매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잖아요. 저는 좀 우리 강남이나 아니면 이런 좀 명문학군에 사는 부모님들한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환경을 바꾸거나 그러는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아이의 태도를 바꾸거나 우리 아이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에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정성, 투자는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질문에 없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나라 지금 어떤 경제 수준이나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좀 행복하지 않은 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풍족함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도 적고 또 자존감도 낮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아까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문학 지혜 독서라든지, 아니면 또 공부하는 부모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계속 저희 지역만 해도 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대도시로 가거나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좀 유출되지 않게 이제 좀 그런 아이들을 위한 좀 입시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해서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같이 좀 소통하고 또 서로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참조하셔가지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 소장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영상 보시고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장님과 소통하면서 또 대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소장님 한 번 더 모시고 싶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